분당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박진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아내 한미연은 당시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장례도, 사망 원인도, 이후의 행정 절차도 그 어떤 의심 없이 지나갔다. 진우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은 자연스러운 노화와 질병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는 서울에서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리한 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아들 박민재에게 넘겼다. 민재는 외형적으로는 유능한 후계자처럼 보였고 아버지의 신뢰를 받으며 회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며느리 서유나 역시 세련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가족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 최성호와 주치의 김동현까지 진우의 주변은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이후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자리 잡았다. 특히 미연이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는 그대로 봉인된 채 남아 있었다. 진우는 그 공간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남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 방의 벽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된 배관 문제로 인해 벽 뒤에서 누수가 발견되었고 수리를 위해 일부 구조를 열어야 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빈 공간이 드러났다. 그 공간은 단순한 구조상의 여유가 아니라 명확하게 의도된 숨겨진 공간이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는 평소에도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이런 공간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작업을 잠시 중단시키고 직접 그 안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작은 전자식 금고가 놓여 있었다.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숨겨진 위치였다. 금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다. USB 하나, 두꺼운 수첩 한 권,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 파일, 모든 자료에는 공통적으로 몇 개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박민재, 서유나, 김동현, 최성호의 진우는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나 업무 관련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안에는 미연의 손글씨로 기록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점점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특정 계좌로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돈, 그 경로가 민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 이후 기록은 며느리 유나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유나의 과거 이력은 공식적으로는 깔끔했지만 미연은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발견했다. 그 공백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흔적처럼 보였다. 기록이 진행될수록 미연의 시선은 점점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다. 이유 없이 반복되는 피로감, 설명되지 않는 증상, 그리고 약의 변화, 김동현이 처방한 약에 대한 의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와 다른 맛, 복용 후의 미묘한 변화의 진우는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의 무게가 달라진 것처럼 느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경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의 날짜는 미연이 사망하기 직전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약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확신. 그녀는 특정한 이름들을 언급하며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진우는 그 파일을 듣고 난 뒤 오랜 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현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주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수첩과 USB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기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금융기록, 일정, 약 처방 내역, 그리고 개인적인 관찰까지 이것은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전제로 한 자료였다.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자료를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미연은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동시에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결국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같은 집, 같은 사람들, 같은 관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록의 흐름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점점 구조적인 분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미연의 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이 분리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기록의 초반은 회사 자금의 흐름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정 시점 이후부터 회사 계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거액이 빠져나갔고 그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 계좌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연은 그 경로를 하나씩 추적했고 그 끝에 민재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 두었다. 단순한 착오나 관리 실수로 보기에는 규모와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했다. 그 다음 기록은 서유나에 대한 것이었다. 미연은 유나의 학력, 가족 관계, 과거 직업 이력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문제없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특정 시기의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특히 결혼 이전 몇 년간의 흔적이 비정상적으로 희미했다. 미연은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공식적인 자료와 실제 정보 사이에 의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수첩에는 유나와 관련된 2건의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각각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사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 기록이 있었다. 미연은 해당 사건과 유나의 과거 행적이 겹치는 시점을 표시해 두었고 그 연결성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의심의 대상으로 남겨두었다. 기록이 중반을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개인적인 상태로 이동했다. 미연은 자신의 건강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두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유 없이 지속되는 구토감, 탈모, 집중력 저하, 기억의 공백.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설명했지만 미연은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김동현이 처방한 약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성분이 다르다는 점, 약의 색과 냄새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복용 이후의 반응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미연은 그 변화를 단순한 개인적 느낌이 아니라 시간대와 복용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진우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상황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내가 병원에 다니던 시기, 약을 복용하던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었다. 수첩의 후반부로 갈수록 미연의 문장은 더욱 단호해졌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일정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특정 금속 성분에 의한 중독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중에서도 천천히 증상을 악화시키는 유형을 지목했다. USB 안에 저장된 자료는 그 기록을 보완하고 있었다. 음성 파일 외에도 의료 관련 자료와 검색 기록, 그리고 일부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검사였지만 미연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에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이 특정 물질과 연관될 가능성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음성 파일의 내용은 수첩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미연은 자신의 상태를 단순한 병으로 보지 않고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부 요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녀는 이름을 나열했다. 민재, 유나, 김동현, 그리고 최성호 그 4사람은 진우의 삶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연결된 인물들이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수첩과 파일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했지만 그것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다시 기록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 날짜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천천히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미연의 기록이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각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회사 자금의 이상 흐름, 유나의 불분명한 과거, 김동현의 약 처방, 그리고 최성호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내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기록을 남겼다. 그 의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어서 확인해야 할 증거였다. 진우는 USB 안의 마지막 파일을 확인했다. 그 파일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했다는 내용.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선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그 파일을 닫은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억이 재정렬되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몇 달, 병원 방문, 약 복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이 기록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다. 진우는 수첩을 덮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둔 채 다시 한번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수첩과 USB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집안의 상태를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미연이 남긴 기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벽 안의 공간이 이미 한 번 이상 열렸던 흔적이었다. 먼지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고 금고 주변의 미세한 흔적들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래된 공간의 상태가 아니라 최근에 누군가가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우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자신이 그 공간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날 오후, 박민재와 서윤아가 예고 없이 집을 방문했다.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날의 방문은 진우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집 내부의 변화와 최근 진행된 수리 작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재와 관련된 질문이 반복되었다. 수리 범위, 벽의 상태, 추가로 발견된 문제 여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그 질문의 방향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유지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위치와 상태를 기억하고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디지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이 자동으로 바뀌는 장치였지만 내부를 확인한 결과 단순한 사진 저장 기능 외에 추가적인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었지만 외부와 연결 가능한 소형 카메라와 송신 기능이 결합된 형태였다.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감시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즉시 그 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그는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인물 강태식을 떠올렸다. 은퇴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과거 몇 차례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우와 접점이 있었다. 진우는 직접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단순한 상담의 형태로 접촉을 시작했다. 이후 제한된 정보만을 공유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강태식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강태식은 첫 번째 결과를 전달했다. 서윤아의 신원은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름과 주민등록 정보는 문제없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의 기록이 단절되어 있었다. 특히 특정 기간 동안의 활동 이력이 완전히 공백 상태였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다.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물 중 한 명이 윤아와 동일한 패턴의 신원 변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동일 인물로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박민재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 내부 자금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확인되었고 그 경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추적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성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지만 특정 거래 구조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동현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서는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병원 기록, 환자 관리, 처방 이력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미연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일부 처방 내용이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정보는 개별적으로 보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구조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 결과를 들은 이후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안에 포함된 대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실은 이후의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며칠 뒤 민재와 윤아는 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동일했다. 특히 재산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회사 지분 정리, 개인 자산의 이전, 향후 관리 방식에 대한 제안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의 합리적인 논의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그 흐름이 자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모든 제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일정, 식사, 외부 접촉을 모두 최소화하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강태식과의 연락 역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를 넘어선 구조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의 진우는 그 구조를 이해할수록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황을 단순히 방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상황을 관찰하는 단계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첩과 USB에 남겨진 기록, 강태식을 통해 확인된 정보, 그리고 최근 집안에서 드러난 정황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제는 그 방향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우선 자신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부터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재산, 의료 기록, 법적 권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던 문서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금융 관련 이상이었다. 그의 개인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이미 외부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고 서류상으로는 그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해당 거래를 기억하지 못했다.
서명 역시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위조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거래 시점은 최근 몇 달 사이였고 금액은 한 번에 눈에 띄지 않도록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흐름이었다. 진우는 즉시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된 서류가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였다. 그 조건 중 하나가 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며칠 뒤 그는 예상하지 못한 통보를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신청서가 있었고 그 내용은 그를 제한 능력자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신청인은 박민재였고 제출된 자료에는 김동현이 작성한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진단서에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객관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문제없이 구성된 문서였다. 진우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계획의 또 다른 축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재산을 직접 이전하지 못할 경우 법적 권한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이용한 구조적인 접근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식사 이후 나타나는 불규칙한 상태 변화, 집중력의 저하, 피로감의 증가.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미연의 기록과 비교하는 순간 그 패턴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즉시 모든 외부 음식과 약물 섭취를 중단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 역시 별도로 보관하고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강태식을 통해 확보된 분석 결과는 그의 의심을 단순한 추측에서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치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한미연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모든 상황을 단순히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으로 구조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과거의 거래 기록, 최근의 이동 내역, 서류상의 서명과 실제 필적의 차이, 모든 자료는 외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었다. 동시에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되었다. 김동현이 작성한 문서와 실제 진료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진행되었다. 민재와 윤아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진우 역시 그 흐름을 유지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재산과 관련된 논의에도 일정 부분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상대가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전까지 구조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었다. 진우는 이 상황이 단순히 재산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시점을 늦추면서 동시에 그 이전의 모든 구조를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료의 확보, 경로의 확인, 그리고 필요시 외부 기관과의 연결까지 진우는 그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적 절차와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한미연이 남긴 기록은 여기서 끝나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진우는 그 구조를 이해했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을 완성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박진우는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인물의 역할과 연결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야 했다. 강태식이 수집한 정보와 한미연이 남긴 기록을 겹쳐놓자 이전에는 분리되어 보이던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최성호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그는 오랜 사업 파트너였고 진우의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었다. 계약 구조, 거래 네트워크, 외부 투자 유치까지 대부분의 확장 과정에서 성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그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고 진우는 오랫동안 그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강태식이 확보한 과거 기록은 그 관계의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성호와 한미연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교제 관계였고 이후 결별했다. 결별 이후 성호는 해외로 나갔고 오랜 기간 한국과의 연결을 끊은 상태였다. 그가 다시 진우의 사업에 등장한 시점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이후였다. 그 시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성호는 단순히 사업 기회를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을 선택해 다시 진우의 삶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 이후의 흐름은 더욱 명확했다. 회사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는 시점마다 성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외부 계좌를 활용한 거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회 구조, 투자금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경로. 그 모든 제안은 합법의 경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 구조 안에서 박민재가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김민재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무를 맡았지만 점차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치로 이동했다. 성우는 그 과정에서 민재에게 별도의 재정적 선택을 제안했고 그것이 개인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공했다. 그 선택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다. 강태식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민재는 일정 시점 이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외부로 이동시킨 상태였다. 그 순간부터 민재는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구조 안에 묶인 인물이 되었다. 서윤아의 등장은 그 다음 단계였다. 윤아는 자연스럽게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호와 연결된 경로를 통해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과거 기록이 불완전한 이유 역시 의도적으로 관리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과의 연결성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보험, 사망, 그리고 그 이후의 정리 과정. 그 모든 흐름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김동현의 역할은 그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의료 전문가로서 가장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미연이 남긴 기록에서 나타난 약의 변화, 증상의 진행, 그리고 공식 기록과의 불일치는 모두 그의 개입을 전제로 설명이 가능했다. 강태식은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에서 성호와 김동현 사이에 별도의 금전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거래는 일반적인 진료와는 무관한 형태였고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시점은 미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구조는 더 이상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다. 최성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전체 계획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심 인물이었다. 그의 동기는 단순한 금전적 이익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강태식이 확보한 과거 자료에는 미연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 성호가 남긴 일부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메모 형태로 남겨진 내용이었다. 그 안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이 있었다. 거절, 상실, 그리고 그에 대한 집착. 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을 유지해왔고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하나의 계획을 만들었다. 그 계획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였다. 진우의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의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씩 통제 가능한 요소를 만들어가는 과정. 민재를 재정적으로 묶고 윤아를 통해 가족 내부를 장악하고 김동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조작하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연을 제거하는 단계.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 구조를 이해한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온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이제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단순한 통로로는 부족했다. 개별 인물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이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계획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강태식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연결 구조를 문서화하고 외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 그 과정은 단순한 조사와는 다른 수준의 정밀함을 요구했다. 진우는 그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그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한미연이 남긴 기록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녀가 시작한 것을 이제 자신이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야 했다. 박진우는 모든 흐름이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까지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편함이나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차량 문제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유지되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상이 발생했고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점검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외부 충격이나 자연적인 마모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였고 특정 부품이 의도적으로 손상된 정황이 있었다. 강태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명확했다. 해당 문제는 일반적인 고장이 아니라 외부 개입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 상황이 더 이상 간접적인 압박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후 차량 사용을 즉시 중단했고 이동 방식 자체를 변경했다. 모든 일정은 사전에 조정되었고 불필요한 외부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신체 상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과 동일한 패턴이었다. 특정 시점 이후 나타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 그는 이미 한 번 경험한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즉시 모든 섭취 경로를 차단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식재료와 물을 전부 교체했다. 동시에 강태식을 통해 외부 기관의 의뢰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예상과 일치했다. 혈액 내 금속 성분 수치가 이전보다 상승해 있었고 단기간 내에 외부에서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축적된 잔여물이 아니라 최근에 다시 시도된 개입이었다. 진우는 그 결과를 받아들인 이후 더 이상 상황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상대는 단순한 통제나 압박을 넘어서 명확하게 제거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과 함께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기관과의 연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접촉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전달된 자료의 수준은 즉시 검토가 필요한 단계였다. 금융기록, 의료 데이터, 개인 신원 정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까지 그 모든 자료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진우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병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진우의 집 주변에서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그 인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료 관련 장비를 취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추적 결과 그는 공식적인 의료 종사자는 아니었지만 특정 인물과 금전적으로 연결된 기록이 존재했다. 그 연결의 끝에는 최성호의 이름이 있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직접적인 실행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진우의 집 내부에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강제적인 흔적은 없었지만 특정 구역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용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주사기에는 소량의 액체가 남아 있었고 분석 결과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물질은 특정 상황에서 자연사로 위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은 즉각적으로 강화되었다. 진우는 공식적인 보호 대상이 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전면적으로 통제되었다. 동시에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융 흐름, 의료 기록, 통신 내역,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이동 경로 모든 정보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특히 최성호를 중심으로 한 구조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는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건의 연결점에 존재하고 있었다. 박민재와 서윤아, 김동현, 그리고 외부 인물까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흐름은 하나의 지시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해온 단계가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증거의 확보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인물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구조, 그 중심에는 진우 자신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남은 것은 그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뿐이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수첩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한미연이 남긴 기록은 여기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는 자신의 몫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방향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지만 각 인물의 역할과 의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다. 개별 증거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조를 드러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은 가족 모임이었다. 진우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을 진행했다. 일정은 자연스럽게 조율되었고 참석 대상은 제한되지 않았다. 박민재와 서윤아, 김동현, 그리고 최성호까지 모두 포함된 자리였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가족 식사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계획된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사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했고 기록과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진우는 그 자리를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기준으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임이 시작된 이후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다. 일상적인 주제, 회사 상황, 개인적인 이야기. 모든 것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진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 제시된 것은 금융 기록이었다. 회사 계좌에서 외부로 이동한 자금의 흐름, 그 경로와 연결된 계좌, 그리고 그 끝에 존재하는 이름들. 자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된 구조였다. 박민재의 이름이 그 중심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진우는 그 자료를 통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것은 서윤아와 관련된 기록이었다. 현재의 신원과 과거 기록 사이의 단절,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한 사건들과의 연결성. 직접적인 단정은 없었지만 그 구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어진 자료는 김동현과 관련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의료 기록과 실제 처방 내역 사이의 차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금전 거래, 그리고 한미연의 건강 변화와의 일치. 이 모든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시되었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한미연이 남긴 기록을 공개했다. 수첩의 일부 내용과 USB에 저장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느낀 변화, 의심,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공간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민재는 그 자료를 마주한 이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부 사실을 부인하려 했지만 제시된 자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금 이동과 관련된 부분, 성호와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결정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 구조 안에 들어간 이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윤아는 끝까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기록과 연결된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상황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김동현 역시 초기에는 자료의 일부를 문제 삼았지만 처방 기록과 금전 거래가 연결되는 순간 더 이상의 반박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은 최성호에게 향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자료는 결국 그의 위치로 연결되고 있었다. 진우는 그 흐름을 정리한 뒤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다. 성호와 미연의 과거 관계, 그 이후의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금전 흐름과 통신 내역,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성호는 처음에는 그 자료를 단순한 해석의 문제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제시된 정보의 양과 연결 구조는 단순한 부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었다. 미연과의 관계, 그 이후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그는 그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 감정이 계획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민재를 구조 안으로 끌어들인 과정, 유나의 개입, 김동현과의 연결,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 흐름을 스스로 설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순간 수사기관이 개입했다. 모든 과정은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다. 각 인물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었고 확보된 자료는 공식적인 증거로 전환되었다. 진우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이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공식적인 절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고 기존에 확보된 자료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모두 정식 수사 기록으로 편입되었다. 각 인물은 개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역할과 책임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비교적 빠르게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선택을 통해 점점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그가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최성호와의 관계,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경로, 그리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구조가 더욱 명확해졌다. 서윤아에 대한 수사는 별도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신원과 과거 기록은 하나씩 재구성되었고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과의 연결성도 다시 검토되었다. 기존에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내용이 추가적인 증거와 결합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사 과정 내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확보된 자료와 외부 기록은 그녀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김동현은 의료 기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의 처방 이력과 실제 투여된 약물 사이의 차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금전 거래, 그리고 한미연과 박진우의 건강 상태 변화와의 일치가 모두 확인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일부 기록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추가로 확보된 자료 앞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최성호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의 계좌, 통신 기록, 이동 경로, 그리고 과거 자료까지 모두 재검토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사건들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숨겨왔지만 이미 확보된 자료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은 그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범죄의 집합이 아니었다. 하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되었다.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한 동기가 시간과 구조를 통해 현실의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였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각 인물은 개별적으로 기소되었고 혐의 역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되었다. 서윤아는 여러 건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는 중형으로 이어졌다. 최성호는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시행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김동현은 의료기록 조작과 약물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고 전문 직업인의 책임이 강조된 판결이 내려졌다. 박민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일부 사실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이 고려되어 형량이 조정되었다. 판결은 각각의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각자의 선택이 연결되어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다시 각자에게 돌아갔다. 박진우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어갔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관계, 신뢰, 그리고 일상의 기반이 모두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미연이 남긴 기록은 단순한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의도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했다. 그는 개인 자산의 일부를 정리해 금융사기와 가족 내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법적 상담과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그는 직접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는 여전히 분당의 집에 살고 있었다. 서재는 더 이상 봉인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미연이 남긴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재단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진우는 가끔 그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 안에는 사건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반복해서 읽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미연이 마지막에 남긴 짧은 문장,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남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 진우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안에서 선택을 반복한다. 그 선택은 때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책임이다. 그는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이해와 책임이 필요하며 작은 선택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전해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싶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이야기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